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수학정보 김쌤입니다. 오늘은요, 상하감수, 그리고 도형, 그리고 기하 관련된 문제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중등기하 간접개념 정복하기 2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요, 이 외심, 원주각, 중심각에 대한 얘기를 1편에서 했었어요. 이 내용들을 약간 활용해서 사인 법칙과 호도법, 라디안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1편에서 얘기했던 이 내용들을 활용해서 설명드릴 거니까 1편을 안 본 학생들은 꼭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봤다는 가정하에서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원주각이 90도보다 작은 경우, 90도인 경우, 90도보다 큰 경우를 준비했고요. 앞서 1편에서 배웠다시피 원주각의 크기의 2배가 중심각의 크기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요, 이 첫 번째 그림부터 볼게요. 이 첫 번째 그림은 쉽습니다. 여기가 원주각일 때 여기가 중심각이 되겠고 크기가 2배가 되는구나. 왜 되는지는 1편에서 설명드렸고요. 자, 그런데 90도부터 좀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원주각이 90도다 보니까 중심각은 2배가 되면서 180도가 되어버려요. 즉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데 원의 중심을 지나는데 여기 이 각도가 180도라는 말은 그렇구나.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분임으로 지름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요. 원주각이 90도이면요. 변이 지름인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문제를 풀 때 직각삼각형이 나오면은 이 선분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 보시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좀 더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요. 알고 가시면 좋을 거예요. 문제에서는 이 원을 안 줍니다. 삼각형만 주어졌을 때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원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또는 지름에서 원에다가 뭔가 선을 그었을 때 직각이라는 표현을 안 줘도 직각이라는 거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름에서 원주각을 그리면은 반드시 90도가 된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둔각입니다. 이 둔각도 되게 재밌어요. 이게 90도보다 큰 각이니까 2배가 되면 중심각이 180도보다 크다는 겁니다. 즉 그림이요, 이렇게 그려지는데 중심각을 그리면은 각도가 여기가 중심각이 아니라 이 부분이 중심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낯설어하고 어려워하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이거를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호를 다시 그려드릴게요. 이 호에 대한 원주각, 이 호에 대한 중심각, 이 호에 대한 원주각, 이 호에 대한 중심각. 그렇기 때문에 이 둔각 부분은요, 이 호에 대한 원주각, 이 호에 대한 중심각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한 여기에 해당하는 중심각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중심각은 이 호에 대한 중심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착각하지 마시라고 준비를 했고요. 자, 이렇게 원주각 중심각에 대해서 배운 내용, 그 1편에서 배운 내용을 같이 활용해서요, 사인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또 나눠볼 겁니다. 자, 사인 법칙은요, 이 삼각형의 각을 대문자 A, B, C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각각의 대응하는 변을 소문자 A, B, C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sin A분의 A, sin B분의 B, sin C분의 C가 같고 그 결과가 2R이 되는데, 여기서의 이 대문자 R은요, 바로 외접원의 반지름이 됩니다. 즉, 이 값들이 결국은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 즉 지름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성립하는지를 여러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앞서 배웠던 원주각과 중심각을 이용해 볼게요. 먼저 이 각 A부터 이용해 볼 텐데, 이 각 A를 원주각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되겠죠. 그때 중심각을 표시하면 이 호에 대한 중심각이 될 거고, 이 원주각의 2배인 2A가 될 겁니다. 중심각이다 보니까 이변, 이변이 외접원의 반지름 R이겠죠. 그래서 R을 표시해보면 이등변 삼각형이 보이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표시를 하면은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을 그으면은 2분의 A, 2분의 A로 나눠지게 되고, 각각의 각이 대문자 A, A로 2A가 쪼개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또 2개가 나왔잖아요. 이 직각삼각형에 포커스를 맞춰볼게요. 그러면은 이 각을 알고 이변, 이변의 길이를 아니까 사인을 이용해서요, 사인 A란 R분의 2분의 A구나, 즉 2R분의 A가 되는구나, 다시 이 식을 정리하면은 2R은 사인 A분의 A가 되는구나 입니다. 즉 이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 B를 원주각으로 했을 때
B에 대한 중심각 2B가 될 거고, 역시나 똑같이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서 식을 확인해 보면은 정리했을 때 사인 B분의 B가 2R이 되는구나. 그래서 C까지 활용을 했을 때 각각을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 3개를 만들어서 확인해 보면 이 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냥 공식을 알고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의미를 알고 있으면요, 문제 풀 때 조금 더 풍성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사인 법칙에 대한 얘기를 원주각 중심각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수1을 배우면서 처음 배우는 개념인 이 호도법, 라디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배우기 전까지는요, 다루던 각도의 개념이 바로 60분법, 즉 360도를 이용하는 거였어요. 한 바퀴가 360도구나. 그때 이 각은 몇 도인가 등을 배우는 게 60분법이었고요. 이 원의 둘레를 구하면은 2R 파이가 되는 거였고, 이 360도일 때 2R 파이였으니까 그때 이 중심각이 세타 도가 되는 이 호의 길이를 구할 때는 우리가 360도분의 시타도를 해서 비례식으로 세워서 이 호의 길이가 이 한 바퀴의 길이 대비 어느 정도구나를 계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호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오늘 할 얘기는 이제 360도를 이용한 60분법을 보자라는 게 아니라, 호도법을 보기 위해선요, 먼저 이 파이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파이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 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 필요한 원만 좀 남겨볼게요. 자, 이 파이를요, 여러분 원주율이라고 부르는 거 아시죠? 그리고 파이라는 값이 약 3.14 뭐 어쩌고저쩌고가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파이가 왜 원주율이라고 부르는가인데, 이 앞에 곱해져 있는 이 R이라는 게요, 지름의 길이죠. 지름의 길이에다가 원주율, 원주가 뭐냐? 이 한 바퀴 둘레를 의미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 2R은 이 지름에 해당하는 길이, 그리고 여기에다가 원주율, 즉 3.14를 곱했다라는 거는 지름이 3개하고도 0.14개가 더 있구나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셨나요? 지름 곱하기 파이, 즉 지름 곱하기 3.14라는 값이 원의 둘레인데, 즉 이 원의 둘레를 구성하는 거는 이 지름이 3개에다가 지름의 0.14 곱해진 이 선 4개가 이 원의 둘레를 이룬다는 거죠. 그렇구나. 지름이 파이게 있으면 원주가 되는구나. 원주가 원의 둘레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반지름이 2파이게 있으면 원주라는 뜻이에요. 요 말 이해되시나요? 2R이 파이게 있으면 원주였으니까 R이 2파이게 있으면 원주가 되겠죠. 이 R이라는 길이가 2파이게, 즉 6.28개가 이렇게 원의 둘레를 싹싹싹 감싸면은 이 원이 된다라는 거죠. 요 말 이해되십니까? 즉 이 원주율 파이라는 값은요, 바로 이 원주와 지름 사이의 비율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라디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가 볼게요. 60분법은요, 한 바퀴를 360도라고 했을 때 어떤 각도가 얼마냐를 표현하는 게 60분법이었다면요, 라디안은요, 아까 들고 왔던 반지름을 하나 들고 와서 이 반지름을 이 원주에 싹 붙여볼게요. 그랬을 때 나오는 이 길이를 R이라고 해보고 이 호의 길이가 R이 되겠죠. 그때 이 각도가 생길 겁니다. 이 호에 대한 중심각이 생길 텐데, 이 각이 바로 1라디안이라고 하는 값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호의 길이가 반지름 R과 같으면 1라디안이구나. 다시 말하면 호의 길이가 반지름 2개이면 2라디안, 호의 길이가 반지름 3개이면 3라디안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요, 이 한 바퀴, 즉 원주라는 게 우리 앞에서 배웠다시피 반지름이 약 6.28개, 즉 2파이게 있었잖아요. 한 바퀴는 반지름이 2파이게 있으니까 2파이 라디안이구나 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즉 한 바퀴 360도는 바로 2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임의의 세타 라디안이라는 값이 있을 때, 이게 1라디안이면은 이 길이가 R이었잖아요. 2라디안이었으면 이게 2R이었고, 3라디안이었으면 3R이었으니까, 아, 이 세타 라디안이란 말은 이 호의 길이가 반지름 세타계구나 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 호의 길이는 우리가
알세타라고 바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알세타를 구하는 과정, 지금처럼 라디안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다면요, 바로 여러분들 습득하실 수도 있고요. 60분법이랑 똑같이 개념을 생각해 볼게요. 60분법에서는 한 바퀴의 둘레가 2r파이일 때 360도와 이 세타도에 대한 비율을 이용해서 이 호의 길이를 이렇게 계산 가능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요. 자, 한 바퀴의 둘레가 2r파이이고 한 바퀴가 2파이니까 이 비율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도 여전히 이 호의 길이는 r세타라는 값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호도법에선 360도가 2파이 라디안이구나. 그리고 이를 통해서 90도는 2분의 파이 라디안,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구나 라는 거 아시면 좋겠고, 이 라디안이라는 단위의 의미가 이런 의미를 가지는구나, 반지름이 몇 개 있구나, 호의 길이가 반지름 몇 개짜리구나를 의미하는 각도라는 거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라디안에 대한 얘기까지 마쳤고요. 이렇게 오늘 중등기하 간접개념 접목하기 2편을 마무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3편입니다. 알면 시험 10분 빨리 푸는 중등기하 각종 공식들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 중학교 때 한번 들은 적은 있는데 기억에 남지 않은 공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공식들이 도형 문제를 푼다거나 상하감수 활용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풀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리고 알면은 굉장히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공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중등기하 개념을 제가 설명해 드릴 거니까 다음 강의도 꼭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수학정보 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